안녕하세요. 최고의 뉴트리션과 최신 AI 인사이트로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뉴트리션 인사이트입니다. 그동안 핏커플TV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채널의 방향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대문 이미지와 함께 채널 이름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온 웰니스 코치의 시각과 글로벌 건강 트렌드, 그리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건강 전략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이 아닌 데이터로, 유행이 아닌 본질로 미래 개인의 건강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건강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의 구독과 관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개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무덥고 만성 피로에 시달린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숨쉬는 미세먼지, 매일 사용하는 조리기구, 즐겨 먹는 생선, 농약 잔류 가능성까지 우리는 다양한 환경 노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몸을 살리는 과학적 해독의 원리와 실천 전략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킬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해독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경계와 연관성이 보고된 수은, 신장 기능과 연구가 있는 카드뮴, 그리고 뼈 조직에 축적될 수 있는 납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중요한 특징은 생체 축적 가능성입니다. 특정 금속은 체내 지방이나 단백질과 결합하여 배출이 지연될 수 있고,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산화 스트레스 증가나 전반적인 컨디션 저하와 연관성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체내 관리 전략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속 이온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킬레이션입니다. 킬레이션은 그리스어로 개의 집게발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집게가 물체를 단단히 붙잡듯이 특정 분자가 금속 이온과 결합해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체외 배출을 돕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의료기관에서 EDTA를 사용하는 주사요법도 존재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일상 속 영양 전략을 통해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해독 시스템을 지원하는 접근입니다. 즉, 억지로 빼내는 개념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경로를 돕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식탁 위에서 어떤 식품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도울 수 있을까요? 먼저 고수는 일부 연구에서 금속 결합 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다만 특정 부위에 축적된 중금속을 직접 제거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항산화 및 배출 경로를 지원하는 식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마늘은 황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해독 효소 활성과 관련된 경로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황함유 식품은 해독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클로렐라는 중금속 흡착 가능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밀크시슬은 간 기능 보조 식품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특정 식품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과 지속적인 관리라는 점입니다. 해독을 위해서는 배출 통로가 원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독소를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밖으로 나갈 길이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해독 효소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고요. 간의 1, 2차 해독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해독 시스템의 기본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장 환경도 안정적이어야 하겠죠. 식이섬유는 장 내에서 독소의 재흡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알로에길은 위장관 환경을 보다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과 장 환경이 함께 맞물리면서 건강한 해독 파이프라인의 기초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독은 단순히 배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보호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C와 E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이고요. 셀레늄은 수은과 결합해 독성을 낮출 가능성이 연구된 바 있습니다. 즉,
해독이 진행되는 동안 세포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바로 미네랄 경쟁입니다. 우리 몸은 흡수 과정에서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연이나 칼슘 같은 필수 미네랄이 충분하면 독성 금속의 흡수를 일부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특히 킬레이트 형태의 미네랄은 체내 이용률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섭취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섭취하느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배출과 보호가 준비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이동입니다. 독소를 간과 신장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혈류가 원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해독의 고속도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L-아르기닌입니다. L-아르기닌은 산화질소 생성에 관여해서 혈관 확장을 돕고 결과적으로 순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운동 수행 지표나 피로 지연과 관련된 결과도 보고되었지만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독은 수면 중에 보다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숙면을 통한 야간 회복 환경 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영양 전략과 함께 생활 습관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숙면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노폐물 제거를 돕거든요. 이는 신경계 건강과도 바로 연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수분은 배출 과정에 필수적이고요. 물은 모든 해독 과정의 기본 용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햇볕 노출과 활동입니다. 이는 장운동을 돕고 비타민 D 합성에도 기여해서 전반적인 대사 리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열 자극은 땀 배출을 통해 일부 노폐물 제거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땀이 주요 해독 경로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나 보조 전략입니다. 해독 전략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피로감이나 두통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컨디션이나 수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산부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 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해독은 차단, 포개, 배출, 방어 이 네 가지 전략의 균형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뉴트리션 인사이트는 앞으로도 과장 없이 데이터와 경험을 기반으로 건강을 해석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허벌라이프 정식 멤버 가입 및 제품 상담은 본문 1:1 톡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오늘도 가슴 벅차게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